걔네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게 제가 이래서 안 될 가게 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하정님이 왜 드디어 하정님도 관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랬어요. 하정님 대학원 들어오실래요? 아 역시 그럼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면역학이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학문을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신희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신희철 교수님이 최근에 논문이 나오셨죠? 네. 네, 그래서 신희철 교수님과 연구팀이 함께 했던 논문을 직접 소개해 주러 나오셨습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학회라서 발표하는 건 많이 하잖아요. 대중, 그러니까 퍼블릭과 같이 하는 네. 그런 설명은 제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면역학이 논문에 나올 정도면 어려운 거거든요. 오.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봤거든요. 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험난한가요? 쉬운 건데? 오늘 쉬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신희철 교수님을 믿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영어로는 네. Bystander T-cell Activation. 어렵더라고요. 직역하면은요. 네.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입니다. 직역한 건 맞는데 좀 그게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지은 제목은 엉뚱한 T세포의 활성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예. T세포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T세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헬퍼, 도움 T세포라는 게 있고 킬러, 사이토톡식이라고도 하는데 킬러 T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한 건 킬러 T세포예요. 네, 저도요. 그래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줍니다. 공격하는 오. T세포들이죠.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오면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네. 바로 T세포들인데 그 T세포가 엉뚱하다. 엉뚱한 T세포의 활성화이기도 하고요. 네. T세포의 엉뚱한 활성화이기도 한 겁니다. 저희가 나온 최신 연구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15년 넘게 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 그거에서 가장 기점이 됐던 거가 첫 번째 논문이 2018년도에 논문이 한번 나왔어요. 네. 네. 그 후에 7년이 지나서 2025년 이번 가을에 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이제 물론 딴 논문도 냈죠. 이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섹션이 4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2018년 논문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2018년도 논문이 나올 때 뒷얘기가 뭐가 있나.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 논문이 나왔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에는 현재 하고 있는 연구와 미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거는요. 네모를 그려놨지만 한 사람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 사람. 그런데 T세포라는 것이 원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제 죽여주는 거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T세포가 한 사람에 굉장히 많아요. 한 11승, 12승계가 있거든요. 네.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T세포를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T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T세포만 활성화가 됩니다. 독감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T세포들이 활성화된다. 그거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네. 그럼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 네. 그럼 또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는 T세포가 또 그것만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이것이 면역학 교과서의 1장에 나오는 특이성이라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특정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공격하는 세포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규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예외 없는 규칙은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어디나 통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예외 없는 규칙이 중요한 거여야 되는 거겠죠. 별로 안 중요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바이스탠더 T세포의 활성화다. 네. 만약에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치면은 빨간색만 액티베이션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과거에 코로나에 걸릴 때 나온 메모리 세포, 백신 맞고 남아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활성화가 됩니다. 되면 안 될 법칙에 어긋나는 엉뚱한 T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렸다라고 하면 독감을 죽이는 T세포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까지. 항상 그런가요? 법칙에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저런 것들이 좀 가끔 몇몇 바이러스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핵이라든지 특정 병이 왔을 때는 걔네만 죽이는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다른 것들도 활성화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렇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건데요. 네. 저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 그러니까 엉뚱한 T세포의 활성화를 저희가 맨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1996년도 논문인데요. 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에요. 오. 미국의 스크립스 이제 연구소에서 조나단 스프렌트라는 교수님의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제목에 보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스탠더 T셀의 프로리퍼레이션, 증식이 일어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T세포들이 뭔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네. 증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논문의 제목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이 단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예외적인 게 있네. 그걸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럼 저건 것들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제가 우리 끼어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논문은 3월인가 4월에 나왔는데요. 네, 네. 네. 96년도에 노벨상이 뭐 10월에 발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이분들한테 주어졌습니다. 피터 도어티랑 롤프 징커나기라는 두 분한테 지워졌는데 네. 이분이 뭘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냐? 교과서에 나오는 T세포가 그렇게 특이적으로 내가 독감에 걸리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그것만 활성화돼가지고 그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를 죽여주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발견을 1970년대 초반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후에 받으신 거죠, 노벨상을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T세포가 특정한 병에만 예. 반응을 한다라는 예. 거를 발견을 해서 수상을 한 노벨상 그 해에 네. 마침 조금 앞에 예. 꼭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렇죠. 라는 게 예. 마침 나왔어요. 네. 초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있죠. 약간 대적하는 약간 저분들도 그 법칙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네. 그제 큰 그거는 있고 우리가 좀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했는데 이 정도의 어감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롤프 징커나겔 교수님은 좀 성격이 셉니다. 세신 분이군요. 약간 독선적인 애도 좀 있으시고 아. 물론 노벨상 받으신 분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뭐 인터뷰해 본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 세게 생기셨어요. 오른쪽에. 예, 예. 이 논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97년도 논문입니다. 네. 근데 저자가 누구죠? 아까 롤프 징커나겔이죠. 꽤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96년도에 나온 그 논문을요. 자기가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이제 하자면 네. 기분 나빠. 쟤네가 한 제대로 한 거 맞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네. 노벨상 받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검증해 줄게. 네. 약간 노벨상의 까방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노벨상 탔어. 이거잖아요. 네. 지금 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네. 멋져요. 네. 중요성을 내가 평가하겠다. 약간 네. 이 논문을 읽어보면 너희 틀렸어.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이걸 하고 싶었는데 네. 하니까 있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숫자가 많지 않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제목을 예. 중요성 평가라고 했군요. 근데 좀 이렇게 뭐 그 개수가 많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저 논문이 97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 바이스탠더 T셀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까방권 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별로야. 네,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연구를 안 하죠, 사람들이.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진짜로. 사실 거기에 뭔가 진실이 있으면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여요. 맞아요. 그게 약간 복잡한, 오늘 슬라이드 중에 가장 복잡한 슬라이드가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사람들이 저걸 이제 연구하려고 의도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막 15년 넘는 세월 동안에 내가 HIV에 걸린 환자, 한탄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가 보이는 겁니다.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저널들에 나온 거예요. 생쥐 모델에서도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유사하게 나온 게 좀 있었어요. 두 개만은 아닌데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저렇게 논문들이 좀 시시때때로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제 저 시점을 만약에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방관자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중론이었습니다. 이제 활성화는 이제 의학적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 시점에 이제 얘기였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하나가 바이스탠더 T세포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름입니다. 내가 플루에 걸릴 때는 플루에 아닌 다른 것들이 바이스탠더고 코로나에 걸리면 그땐 플루가 바이스탠더가 되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고 저거는 네. 이제 상대적인 그냥 일반 명사다. 그러니까 예. 대응해야 되는 병 이외의 T세포들이 전부 바이스탠더가 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네. 이런 일들을 해서 처음 논문을 좀 냈어요. 네. 2018년도에 제 연구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봐봐. 바이스탠더 T세포가 활성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이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밝힌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서. 와. 마지막에 보면은 의학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였어요. 네. 여태까지는. 근데 2018년 신희철 교수님 연구팀에서 나온 논문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정도가 이게 중요해. 정도로 중요해? 예. 아. 예. 야, 뭐야 이거 중요하잖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반전은
저런 연구를 할래도 어떤 한 가지 질병에서 해야지 5만 가지 질병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서는 A형 간염이라는 한 가지 질병에선 적어도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 논문이 저희 스스로는 기념비적인 논문이었는데 세포 2개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간세포예요. 그게 간세포예요. 네, 어, 간세포인데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라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겁니다. A형 네. 간염이 네, 간세포에 감염이 됐죠. 네. 그러니까 IL-15라고 돼 있는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근데 저렇게 많이 나오면은 다른 항원 같은 게 없어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T세포들을 전부 다 활성화시킵니다. 저 아. IL-15가 많다 보니까. IL-15가 많다 보니까 예. 야 너네 가지고 안 돼. 야 예. 너네도 다 움직여봐. 이래가지고 네. 자극을 하는 거군요. 예, 굉장히 T세포. 세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네. IL-15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과거에 저 사람이 가졌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이게 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L-15가 방관자 T세포, 바이스탠더 T세포의 활성화를 일으킨 이제 주범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이렌을 울리는 거래요. 자, 근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네. IL-15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세포들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네. 저희가 좀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숫자가 늘어났죠. 네, 숫자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활성화됐으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T세포들이죠, 저게. 네, 없던 과립 같은 게 점점점이 세포에 좀 그려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남을 킬링하는 죽이는 능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총탄 지급한 거군요. 네, 그렇죠. 어. 네. 총알 지급, 실탄 지급한 저- 거예요. 네. 점점점에서 총알이에요. 어, 실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간으로 가가지고 네. 사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죽여주면 오케이인데 네. 간에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도 있고 어. 옆에 보면 정상 간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분 안 하고 다 죽입니다, 그냥. 아, 네. 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간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면역의 예. 과반응 때문에 간염이 생긴다. 저 논문을 내기전에도 사람들이 저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를 모르니까 그냥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 T세포들이 T세포들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적당히 해줘야 돼.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구나 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바이스탠더들이. 활성화된 종류가 좀 달라. 아. 라는 걸 저희가 한 게 이제 그 논문이었던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로. 원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 대학원생이 이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바이스탠더 T세포를 연구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네. 저 그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왼쪽 보시면은 까만색은 헬시 도너, 건강인들. 건강한. 오른쪽에 빨간 사람은 A형 간염의 환자들. 네. 이것도 막 간이 막 깨지고 있는 급성기예요. 네. 아이고. 근데 피를 뽑아서 T세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Y축에 있는 게 뭐 복잡한 지표가 써 있지만 저거는 활성화된 T세포가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를 본 거예요. 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활성화된 게 없죠. 지금 쉬고 그렇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네. A형 간염 환자들은 지금 활성화된 게 굉장히 막 다양하지만 높아져 있잖아요. 네. 저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저것까지도. 그렇죠. 네.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상관관계 그래프는 뭐냐면은요. 네. 저렇게 T세포가 활성화가 많이 될수록 X축에 Y축에 있는 건 간 효소, 간이 얼마나 깨지고 있나. 아, 그러니까 어때요? T세포 활성화가 셀수록 간이 간은 더 깨지고 는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이스탠더 이론을 적용하지 않아도 옛날에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해도 저거는 그냥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T세포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네. 간을 공격한다라는 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기까지 얻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대학원생이 교수님 뭔가 이상합니다. 오, 네. 아. 저기 힌트가 있었어요. 그 대학원생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근데 저희 첫 번째 대학원생인데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대학원 박사를 받은 다음에 지금은 개원가에서 한 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좀 약간 제가 학교를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아, 예. 돈 아무튼. 벌고 계시군요. 예. 자, 그런데 그 힌트가 어디서 나왔냐? 교수님, 저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 아까 맨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있는 T세포의 거의 100%가 다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죠.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T세포가 모든 게 활성화돼 있다는 그렇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많아야지 뭐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활성화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0%가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오. 교수님, 이거는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만이 아니고요. 온갖 T세포가 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힌트가 저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100%면은 진짜 예. 모든 T세포가 거의 활성화됐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그림인데 네. 다만 Y축에 있는 지수가 얼마나 세포가 증식하고 있는가. 이거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그림을 처음 본 게 2010년 초였어요. 오. 근데 그것도 이 2018년까지 갭이 크죠. 그렇죠. 8년 정도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 아, 나중에 좋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약간 이 힌트만 얻은 거죠. 네. 네. 박스를 조그맣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만 저게 염색을 한 거예요. 사실 오른쪽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거기 보면 38 뭐 DR 써 있잖아요. 그게 둘 다 오른쪽 위에 있으면은 다 활성화된 세포들인 거예요. 98%가 활성화돼 있어. A형 간염을 공격하는 T세포들이 네. 98% 활성화돼 있다. 저거는 당연한 거. 근데 네. 오른쪽에 보면은 CMV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예요. 그거에 대한 세포가 걔네들도 94%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A형 간염에 걸렸으면은 A형 간염 T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는 네.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요. 근데 다른 병에 걸린 T세포들은 어떤가를 봤더니 걔네들도 94%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네.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T세포가 A형 간염만 공격하는 T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활성화되어 있다. 예, 전 슬라이드에서는 냄새를 맡았다면 어.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을 한 그 모든 거를 요약한 게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아,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HA는 A형 간염 환자들. A형 간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헬시 도너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얘네는 이제 당연히 없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CMV, EBV, IAV가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IAV가 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네. 이거는 EBV는 뭔가요? 그것도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바이러스예요. 네. 거기에 대한 세포들이 건강인들 같은 경우는 다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예. 그런데 A형 간염 환자에서 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HAV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들이에요. 그거는 뭐 걔네들이 걸렸으니까. 100% 활성화되는 건 다 당연한 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CMV, EBV, IAV죠. 다 올라가 있어요. 오야. 100만큼은 아니죠. 100만큼은 아니지만 아닌데 올라- 어쨌든 예. 활성화는 되더라. 예, 예. 근데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도 있으면 꽤 많이 활성화가 그렇죠. 돼 있네요. 예,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있는데요. A형 간염을 타겟팅한 예. T세포들이 100% 활성화가 예. 됐다고 하면 다른 독감에 관한 T세포들도 활성화가 됐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예. 독감에 관한 T세포들은 출동했어요, 만약에. 예, 예. 근데 독감이 바이러스가 없으면 걔네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그게 제가 이래서 안 의학- 될 가게 오는 겁니다. 적으로 왜 하정님이 문제가 되는 다음 건지. 슬라이드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정님도 관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저 놀랐어요. 하정님 대학원 들어오실래요? 대학원 가야겠지? 아 역시. 그럼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진짜로 네. 바로 그 순간에 저희가 대학원 생각 얘기했던 대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예. 활성화된 건 좋아. 얘네들이 활성화됐지만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놈은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간에 가서 온갖 세포를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독감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니까요. 그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와. 거예요. 저 왼쪽 위에 아주 네. 피가 되는 거예요. 네. 저건 어떻게 한 거냐면 실험을요. 네. 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 A형 간염 환자들이 좀 있었는데 A형 간염이 아까 저절로 나는 거라고는 했지만 아주 심한 경우 한 0.5% 환자들은요 간이 다 깨져 버려요. 그럼 사망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급성으로 간 이식을 해줘야 돼요. 네. 간 이식 우리나라 수술을 잘하니까 잘 사세요. 네. 간 이식을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떼낸 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A형 간염 벌써 감염돼 있겠죠. 네네네. 그걸 저희가 동의 얻어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오, 좋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T세포를 분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저 빨간색 두 라인은요 그렇게 얻은 두 환자일 거예요. 근데 파란색 두 개는 그냥 어떤 컨트롤이에요. 다른 케이스에 우연히 얻은 그런 A형 간염에 걸려있지 않은 그런 간에서 그 킬러 T세포를 분리한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왼쪽에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요 K56이라고 하는 거 네. 저거는 저 세포와 같이 공배양을 하면서 네.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본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네. 얘네들은 지금 A형 간염에 걸린 T세포들이기 때문에 네. T세포만 추출을 한 거니까 그렇죠. 다른 애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 K56이라는 그 죽임을 당하는 세포를 저희가 상정하고 넣어준 거잖아요. 네. 네. 저기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 있고요.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쟤네들은 원래 NK 세포라는 세포들이 네. 잘 죽이기로 유명한 세포입니다. NK라는 세포가. 네. 그러니까 저 세포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 있는데 네. 어떤 NK 세포라는 특정 킬러 세포의 친척, 친구인 걔네들이 잘 죽여요. 그래서 저거는 해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병의 간을 가진 간에서 얻은 킬러 세포들은 못 죽여요. 파란색은 이제 못 죽이는 거고요. 빨간색은 환자에서 간에서 얻은 그 킬러 세포들은요. 그 양을 늘려줄수록 확 젖어져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지금 증식시켜준 1대1, 2대1, 5대1, 저건 10대1 이거는 몇 대- 양이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네. 늘어나는 개념인 네. 거죠. 그래서 이걸 했더니 이렇게 잘 죽인다는 건 저건 뭐냐? 얘네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도 NK 세포처럼 막 죽이고 다니는 애들이네.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인 네. 거죠.
그래서 저걸 알게 된 거예요. 오. NK 세포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뭐 암 세포 같은 걸 죽이는 게 특화되어 있는데 킬러 T 세포랑은 전혀 다른 기전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킬러 T 세포인데 저렇게 NK 세포처럼 활동하는. 맞아요. 음. 네. 그 바뀐 거예요 지금. 예. 예. 엉뚱하게 바이스탠더들이 활성화되면은 얘네들이 행동을 할 때 NK처럼 한다. 아. 이 내용 논문 내용에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맨 오른쪽에 까만 바는 뭐냐면은요. 네. 그 K 오르기를 죽이는 걸 다시 실험하면서 네. 알파 뭐 써 있잖아요. 항체를 넣어주는데 네. NKG2D, 뭐 NKP30 이런 것들을 네. 작동을 못하게 해줘 본 거예요. 이 킬러 세포들이 NK적인 그런 수용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네네. NK처럼 거의 바뀐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그 중에도 뭐가 제일 중요한가 네. 해서 NKG2D나 NKP30에 대한 항체를 주면은 네. 얘들이 작동을 못해요. 네. 그럼 뭐예요? NKG2D나 NKP30가 이 죽음을 매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얘네들은 뭐 독감 바이러스가 있건 없건 방관자 활성화된 킬러 세포들이 간에 많이 있고 얘네들은 막 죽이고 다닌다. 아. 이걸 보여준 거고 그때 NKG2D나 NKP30 같은 그런 것들을 얘를 죽일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 걸 신호로 이용한다. 네. 이게 NK 같은 성질을 가진 거다. 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아까 Y축에 뭐예요? 간이 깨지는 정도. 아. 많이 네. 죽이면은 많이 죽일수록 간이 더 깨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 아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간이 다 손상돼가지고 지금 간이식을 받게 된 사람들. 네. 네. 거기서 킬러 세포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 방관자 T세포 활성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 그래서 걔네들이 저렇게 막 무작위적인 죽음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아. 그렇죠. 다른 업무하던 T세포가 NK세포의 표면 항원을 발현시키고 멋대로 일한다는 그렇죠. 거죠. 우와. 맞습니다. 네. 이 논문의 제목에도 저희가 innate like cytotoxic하고 돼 있어요. 네. 그 innate가 NK입니다. 딴 말로 할 때 NK like killing. 아. 이런 게 논문 제목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 같은 일이 A형 간염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어나는 거고 그냥 활성화만 되는 게 아니고 간 손상을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엉뚱한 애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괴로운 거가 된 거죠. 네. 왼쪽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들도 활성화되긴 되잖아요. 걔들은 뭘 할까요? 저희가 해보니까 진짜로 바이러스 역할을 떨어뜨리는 데만 딱 기여하고요. 간 손상은 일으키지 않아요. 오! 정작 A형 간염에 반응하는 애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만 죽이고 그러니까 진짜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바이러스만 네. 죽이는 거. 네. 잘하고 네. 있는 네. 거죠. 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과서를 약간 제가 또 바꾸게 된 거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간이 심하게 깨지는 거는 너무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까지는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들은 활성화되는데 네. 걔네들이 적당히만 활성화되면 바이러스만 제거하는데 너무 심하게 활성화되면 다 죽인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뭘로 나눈 거죠? 아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활성화가 있고 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A형 간염에 반응하는 T세포들은 간을 지켜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될수록 두 가지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과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면역이 여기서 지금 아예 다른 종류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약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물론 아까 이제 전제 A형 간염은 그렇게 약을 개발할 만한 병은 아니다. 아. 까지는 전제. 아. 네, 네. 일단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발견했다. 예, 예. A형 간염에서 예. 증명을 했으니 다른 병을 찾아보자가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4부에 나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돈 냄새는 맡으러 가거든. 네, 그렇죠. 찾아가게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전논문을 내니까요. 저희가 좋은 저널에 논문을 냈지만 다음 날부터 면역학자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서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한 2022년 정도쯤 사람들이 많이 좀 알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스탠더 T 세포의 활성화를 저희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뭘 했다? 리바이벌을 시켰다. 아, 예. 중요성을 예.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 예. 그래서 2022년도 논문도 보통 한 분야를 정리하게 되면 리뷰 아티클이라고 쓰죠. 네네네. 이런 것들 네이처 이미놀로지에 썼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성숙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제목에서는 저희가 이 분야를 제가 한번 통과해 보고 싶었어요. A형 간염만도 아니고 마이크로비얼 인펙션, 미생물 감염에서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의 중요성. 너무 많이 가신 너무 많이 갔어. 야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세계 면역학자들한테도 야, 나 침 발라 놓는 거다. 건들지 마라. 여기까지 갈 거다. 찜해놨네요. 이제 이런 거죠. 미생물이라는 게 여기서는 모든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확장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약간 서서히 알려지면서요. 제가 일한 게 아닌데 남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급성 A형 간염만 저희가 한 거고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아, 들어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한번 뭐 한탄 바이러스 해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네. 자동사냥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예, 약간 그런 거. 그런데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저 논문을 제가 딱 본다고 놀랐어요. 이게 타이완 그룹에서 한 건데 제목도 저희 거랑 유사해요. 저희가 한 실험을 그대로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만 바꿔서 병만 바꿔서. A형 간염 환자가 아니고 C형 간염 환자로 야. 바꿨어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학과에 박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마우스 모델에서 원형 탈모증을 연구하고 계셨어요. 오오오. 근데 원형 탈모증이 원래 T세포가 과잉 활성화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근데 원형 탈모증은 감염병도 아닌데 여기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요. 2023년에 또 저런 논문을 또 냈어요. 알로페치아 아레아타가 원형 탈모증이거든요. 네. 탈모하면서 사람들 관심 가지시는데 네. 원형 탈모증이랑 진짜 돈 되는 남성형 탈모증은 완전 기전이 달라요. 네. 원형 탈모는 치료가 돼요. 사실은 세포적으로 보면은 T세포들이 모낭세포를 공격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A형 간염 때는 간세포를 공격하지만 타겟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제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 기전은 유사한 기전이 거기도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없이 이제 일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바이스탠더 T세포의 활성화 이것들이 있다 없다 얘기가 처음에 있다 얘기했다가 아니, 안 중요해 그랬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아니야 이게 중요한 병이 있다니까 하나라도 있어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처음 보여준 거고 네. 조금씩 그런 병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보셨죠? 있습니다. 네, 신희철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야. 교수님 노벨상 타면은 여기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희 대학원생이 네. 교수님 여기 뭐 이상한데요? 응. 한 게 2010년이었어요. 그렇죠. 저 논문이 2018년도에 18년도에 나왔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한 얘기를 제가 약간 2부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고생 때문에 한 달 전 논문으로 또 이어지게 됐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뭐였죠? 처음 나왔던 네, 맨 처음에. 그냥 교과서적인 활성화 네. 이거잖아요. 이번에는 C형 간염이네요. 네. 왜 제가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됐는지 어.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2001년에 받았어요. 한국에서. 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미국의 NIH 포닥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5년 9개월을 있었어요. 네. 있는 동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면역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형이 아닌 C형. 그러니까 그때는 방관자 이런 게 아니고 아까 교과서 법칙을 따르는 다만 근데 그게 C형 간염 바이러스일 때 이제 그 연구를 5년 9개월 한 거예요. 이제 NIH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교과서적인 면역 반응을 연구하는 법을 배운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고선 제가 2007년 12월 달에 하이스 교수가 돼서 왔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그때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생쥐에 감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뭘로 연구했다? 환자 샘플이나 침팬지 감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람에 가까운 동물이다 보니까 연구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제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배웠으니까 그걸 연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 특히나 간 질환을 본 선생님들한테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를 했는데 이게 환자 샘플이 필요해. 환자 동의받고 해가지고 나한테 좀 제공해주면은 연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와줘 했더니 많이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도 제가 교수 된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도 하긴 했는데 그때 2008년 초에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이현웅 교수님인데 의대 1년 후배입니다. 그 친구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근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좀 적잖아. 네. 그러다가 형 차라리 A형 간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갑자기 A형 왜? 그랬더니 요즘에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A형. 그 이현웅 교수랑 그 얘기한 건 2008년이었어요. 지금 제가 2021년까지 통계를 낸 거죠.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그냥 그대로 제가 표를 만든 건데 보세요. 2008년, 9년, 10년 어머 한 해에만 한국에서 15,000명 넘게 나왔죠. 네. 그러다가 또 2019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개인 인생이 코로나 지나면 더 좋아져가지고 많이 이제 다 안 걸려요. 네. 제가 진짜 무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2009년이 박명수 씨가 그때 간염에 걸려가지고 A형 간염. A형 간염이잖아요. 그때잖아요. 헐. 근데 A형 간염이 근데 뭘로 전파가 되지? 자 이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